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숨 고르고 있는 네, 무슨 일 2%.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뛰어오느라고. 라디오도 지각하고 아니 전화를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전화 셀럽이잖아요. 셀럽. 그래서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주위에서. 그러니까 그 빌딩 이제 안 산다는 거 자꾸 빌딩 사라고. 네. 도대체 빌딩이 몇이야? 그래서 빌딩 사느라고. 아 그리고 콩쥐팥쥐 그 영상은 김프로 형이 너무 이상하대. 이번 주부터 내려라. 그래가지고 이번 주부터 내립니다. 너무 예술혼을 너무 불태웠다. 그러니까 우리랑 감각진이 안 맞는 거지. 그냥 뭐 김프로 형은 돌렸을 도대체 이게 테니까. 뭔지 모르겠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새로운 걸 또 또 새로운 거 만들죠. 뭐 광고는 자주 만들어야 돼요. 네. 네. 늘 보시는 분들이 보시니까. 네.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님. 예. 야, 서강대는 박 교수님 없으면 어떡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네. 서강대 유럽연화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이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바로 소개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네. 그렇죠.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와야 되는데요. 이란. 네. 이란에 대해서 뭐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란 핵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란이 핵무기가 있죠? 있다고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핵무기 안 만든다고 약속하면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줄게. 하는 그렇죠. 거고.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뭐 제재를 좀 풀어줄게. 네. 네가 말 잘 들으면 그런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제 이란과 대척점에 있었던 중동의 뭐 사우디,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이 뭐라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반미의 기치를 들면서 야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기를 누르면 얘가 올라오고 여기를 누르면 얘가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골치 아프네 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속썩이고 아니, 중국도 속썩이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나 돼야 되는데 지금 요 국제 관계가 요즘 뭐 그래서 별일이 다 정신이 있으니까. 없다는 것까지 정도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 진짜 기초적이다. 진짜 낮은 레벨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아는 거를 기반으로 오늘은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건 다 네. 질문 드릴 겁니다. 네. 못 보는 동안 이란에서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한두 달 사이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예. 망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망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직전에 이란 핵 협상이 뭐 한 80%, 90%까지 될 것 같다라는 보도들 있었어요. 네, 장밋빛 전망이 많이 나왔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봤는데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딱 들어가면서 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니네 나 제재하더라도 우리가 이란하고 하는 거는 제재하지 말아라 이런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들 미국도 그렇고 황당해했고 이란은 제일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 순간 거기서 문제가 꼬여가지고 잘 나가던 열차가 서버렸습니다. 서버리니까 더 나가지를 못하고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 얘기로는 지금 현재 될 가능성은 2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지연되는 분위기가 아니고 네. 안 되는 분위기로 많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서버려가지고 예.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할 때까지 너무 지금 오래 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거의 한 달을 끌고 온 거거든요. 네. 여러 사람 거짓말장이 다 만들어 버리고. 네. 그래서 25%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예. 내일 EU 특사가 이란에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란 그 핵 협상을 주로 만나는 대상은 EU잖아요. 현재. 그렇죠. EU가 현재는 그렇죠. 네. 미국하고 이란이 직접 대화를 안 한다고 하니까 네. EU가 이제 중매장애로 들어가서 있는데요. 내일 들어가는데 가서 뭐 중요한 만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아마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게 아닌가. 이제 아니면 더 안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네. 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점이 이 모든 문제의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탈퇴한 게 그렇죠. 4년 전. 2018년 5월 8일입니다. 정확하게 4년 됐습니다. 5월 8일 날 네. 탈퇴했어요? 탈퇴했습니다. 딱 4년 됐어요. 오늘이 4년째 딱 되는 날이에요. 네, 4년째 되는 날이고. 이런 식으로 이란하고 문제 대충 풀려고 하는 거 싫어. 네. 어. 사실은 트럼프는 뭘 생각했냐면 강력하게 더 쪼여서 나하고 더 멋진 딜을 하자 이거죠. 베터 딜. 예. 그걸 한다고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승부사 작전 있지 않습니까? 사람 예. 계속 괴롭히는 거. 예. 일단 없고 상 네. 없고 난 다음에 없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당시 국무장관은 그러면 이란이 핵 개발한다고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기는커녕 뭐 이란도 프로그램을 돌릴 수밖에 없죠. 1년 기다렸다가.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 이전에 트럼프 이전에 이란과의 친해지는 그 과정, 핵 협상이 돼서 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걱정했던 건 뭐예요? 그게 이제 지금도 이제 그게 이어서 진행되는 걸 테니까 트럼프는 그게 이제 또 걱정일 텐데 만약 뭐 이제 트럼프가 걱정인 거 아닌 거가 우리랑 관계 없습니다만 그 전에 거는 미국이 보기에는 뭐가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쪽에서 보기에는 뭐 이란의 핵을 개발을 중단을 시켜놓은 거지 예. 완전히 이란이 핵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조건이 네. 지금 만약 2015년에 했던 JCPOA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란 예, 우리가 예. 보통 이런 핵 협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에요. 우리말로 뭐 번역을 하면. 네. 그게 2015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10년 동안 묶어 놓는 거거든요. 일단은 네. 예, 제재를 그리고 이란이 15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보통 이제 저도 뭐 이공계가 아니어서 잘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인 우라늄 235가 있는데 네. 그게 90%를 농축을 하게 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27kg이 필요하답니다. 네. 예. 그런데 90%거든요. 예. 그걸 몇 퍼센트로 막아놨냐면 3.67%로 막아놨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예, 15년 동안. 15년 동안. 예, 네. 그 당시 그러니까 2015년의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는 15년 동안은 우라늄 농축을 3.67% 이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는 물리적으로 누가 봐도 아유 이건 누가 봐도 못하겠네가 동의됐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킨다는 조건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10년 안에는 혹시라도 뭐 다른 걸 넘어간다, 예.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스냅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란이 뭐 바보 같지 않은 이상 그런 짓은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적어도 10년 이상은 이란의 프로그램을 막아놓을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많이 쓰이는 말이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브레이크아웃 타임이 뭐냐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그 물질을 얻는 그 시간. 네. 그러니까 아직 핵은 못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거를 또 이제 핵탄두에 얹혀가지고 하는 그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아주 기본 자료, 기본 재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당시에 1년으로 늘려놓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이 땅 하고 만들면 열심히 농축을 해가지고 농축해서 1년 있다가 만들 수 있는 정도만 개발해라. 아니요, 그 2015년에 한 네. 조건을 하면 네. 그걸 잘 지키잖아요. 예. 그러면 잘 지켜서 나중에 그 중간이라서 다시 뭐 이란이 나간다 하더라도 이란이 그걸 다시 뭐 원심 분리기를 돌려서 우라늄 농축을 막 네, 90%까지 해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1년이 걸려요. 1년.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1년 동안 충분히 이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거죠. 1년의 시간을 번 그렇죠. 1년의 그런 시간을 번 거죠. 협상이었다. 네. 99가 되면 핵무기가 되는데 예, 우라늄 농축이 90%가 이상이 되면 90이 되면 네. 근데 3 이상은 농축을 못하게 3.67 이상은 못하니까요. 못하게 했는데 네. 에이 몰라 이판사파냐라고 이란이 더 높여라고 하면 90까지 가는데 1년 걸린다. 네, 그 그렇죠. 말이죠? 그 당시 조건으로는요. 근데 지금 얼마 남았을까요? 지금 나오는 게 예. 뭐 신문에서는 몇 주라고 그러는데 몇 주요? 몇 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 제가 듣는 건 그보다 더 짧아요. 10일이 채 안 됩니다. 바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농축액을 그 재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지금 거의 다 왔다 이거죠. 응? 그럼 그 당시에 트럼프 이전에 이란과의 핵 협상은 야 이란
너 니네 핵무기 만들 줄 아는 거 알아? 그 핵무기 만드는 그 키트 세트를 저 니네가 가면 1년 걸릴 만한 곳에 저기다 묻어. 이거 뭐 없애라고는 하면 니네 말 안 들을 거 아니냐? 1년 걸리는 곳에 묻어라고 한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가도 1년 걸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충분히 그 1년 안에 할 수 있다고 봤는데 트럼프는 아예 그걸 자체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러면 이란이 만약에 핵 무기를 10일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확보를 한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게 핵무기가 되진 않거든요. 예. 또 실험을 해야 되고 올려야 되니까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런 기간 하다 아무튼 핵을 갖게 된다. 어. 그러면 중동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이 전부 다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죠. 이란이 가졌는데 너도 주변 나도 핵을 그럼요. 이란이 가졌는데 사우디가 안 갖겠습니까? 가지려면 가질 수는 있어요. 참는 거예요, 그냥. 사우디는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사오겠다고 그랬어요. 파키스탄한테. 아, 파키스탄이 파키스탄에 핵이 있으니까 사우디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기도 팔아요. 뭐 갖고 오려면 돈을 주면 뭐 돈을 주면이야 뭐. 네. 아니 그렇다면 그게 뭐 통제가 안 되는 그 딜이 통제가 안 된다면 이란도 그냥 파키스탄에서 사오죠. 안 주겠죠. 파키스탄한테는 파키스탄은 안 미국 주- 눈치를 봐야 되니까. 네. 파키스탄은 미국 네, 눈치를 그게 봐야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럴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그렇겠죠. 네, 안 그러면 됐으니까. 사우디도 파는 사람이 미국 눈치 보니까 네. 못 싸우는 거네요. 그래도 뭐 말만 그렇지. 파키스탄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란이 갖게 되면 주변 국가들은 가만 안 있죠. 난리 난리 나죠. 주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국제사회가. 그럼 그러면 파키스탄도 뭐 우리 어떡합니까? 자꾸 사라는데. 전 세계가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명분 싸움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핵 확산을 막으려면 네. 이란 핵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핵 그 협상 지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정치권이 그 말을 못 해요. 무슨 말이요? 이란 핵 협상을 하자는 말을 못 합니다. 왜요? 표가 떨어지니까. 정치인들이. 아,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강하게 나가야 인기가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치면 북한 문제예요. 아, 북한에 조금 유화적인 태도를 하면은 네. 표 떨어진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예? 거기도 유화적이고 좋았는데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이라 쏘고 그러면 너 왜 쓸데없이 이렇게 네 얘기하고 그렇게 하냐 그런 건 혼나죠. 똑같아요. 예, 예. 우리 북한 문제가 사우드나 이쪽에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한 10일 정도로 엄청 단축됐어요. 예, 만들 수 있는 예. 이 지금 이제 요이 땅 하면 금방 만들어요. 그러면 미국도 그걸 알 텐데. 네. 그럼 어떻게 협상을 하든지 혼내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될 타임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든 안 하든이거든요. 예. 그러면 핵 협상을 한다. 어. 일단 11월 중간 선거는 박살나겠죠. 아니 근데 바이든 정부가 원래 네. 이란하고는 다시 핵 협상을 하겠다. 트럼프가 뭘 모르고 그런 거지. 네. 우리 정부는 새로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할 겁니다. 네. 그게 공약 사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4월부터 핵 협상을 하고 해왔죠. 예. 그게 지금 올해까지 온 1년 동안 지금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온 거예요. 그게 근데도 1년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아주 적극적이진 않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 전문가 말로는 바이든 대통령은 나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놓은 소위 말해서 최대 압박 정책을 바이든이 그대로 하고 있다고. 아 그대로. 예. 말만 예, 말만 이완하고. 나간다고 그랬지 실질적으로 한 게 없으니까 지금 트럼프가 해놨던 최대 압박 정책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란과 핵 협상을 한다. 예. 그러면 뭐 사실 민주당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뭐 이 상황에서 뭐 공화당은 당연하고요. 예. 그러면 11월달 중간 선거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그 국내 문제 때문에 못 하는데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면 선거에는 뭐 좋은 영향은 있겠지만 예.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동 전체가 이제 시끄러워져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제가 핵을 봤을 그냥 때. 가져버릴 거니까. 핵을 갖지 않더라도 이란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예. 제재 풀어라 이러고. 예. 그러면 뭐 그 지역은 전체가 다 아주 쑥밭이 되겠죠. 시끄럽게. 그러면 다시 그게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가 더 오르겠네.
그냥 중간 선거 내일 하면 안 돼요? 미국 중간 선거가 11월이니까 아주 그 여러 가지 골치 아프네. 그 미국은 바이든이 중간선거 해버리고. 인기가 없다는 게 요즘 되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인 인기가 없으니까 그냥 모르게 재선시켜 보이는 줍시다 빨리.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네.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끌고 나갈 만큼 정치적 의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백악관에서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의견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반대쪽에 좀 더 가 있지 않나. 아. 근데 지금 마지막 기회가 지금 언제 이달과 다음 달에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일단 내일 유럽 연합에서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란으로? 이란에 네, 협상하러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중재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혁명 수비대 제재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다른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혁명 수비대를 제재를 해버렸어요.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이번 쟁점이 막판에 또 잘 안 되는 이유가 혁명 수비대 제재 네. 대상에서 이제 이란 풀어달라. 네. 미국은 안 된다. 그게 쟁점이라면서요. 그게 맞습니다. 왜 쟁점입니까? 그러니까 예. 이란의 그 군사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란이 79년 혁명으로 나라를 바꿨잖아요. 예. 근데 79년 혁명을 할 때 당시에 그러니까 1월 16일 날 당시 왕이 국외로 나갑니다. 예. 예, 그리고 자기의 정권을 당시 자기 총리하고 맡겨놓고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 군대가 그 반정부군으로 돌아서질 않았어요. 군대가. 네, 군대가. 예. 그래서 결국에는 호메이니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호메이니를 인정하면서 지도자로 옹립하는 모습은 안 보였어요. 아, 군이 반발을 했구나. 근데 군이 그냥 중립을 지켜버렸습니다. 네.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공군 장교들이 그 당시 호메이니에게 가서 격리를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예. 이제 2월 8일 날. 네. 예, 그게 유일하게 이제 군대가 움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11일 날 혁명은 끝납니다. 군대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시위하고 뭐 무기고 탈취해가지고 정부 건물을 만약에 그 점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개입하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군이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그냥 군 개입하지 않겠다 하면서 혁명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2월 11일 날. 예. 그래서 이제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권을 잡았는데 군대 쟤네들이 언제 쿠데타를 할지도 모르는 불길한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본인들도 혁명을 그럼 어떻게 통해서 하시겠어요? 정권을 잡았는데. 그러면 그 군을 해체하거나 네, 새로운 군대를 만든다. 그렇죠. 그 군에 대항할 수 있는 사병들을 길러야지. 그렇죠. 그게 바로 기른 겁니다. 그게 혁명수비대예요. 아. 혁명 정신에. 왕 친위대. 아니요, 그 호메이니 대통령. 예, 자기 최고 지도자가 예. 생각하는 이슬람 혁명을 잘 따를 수 있는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된 군대를 만든 게 그게 혁명 수비대예요. 아. 혁명을 말 그대로 수비대란 말이 좀 이상한데 혁명을 지킨다라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친위대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예, 혁명, 네. 이란 혁명의 혁명- 대의를 지키는 사람들. 그럼 이란 정규군은 뭐예요, 별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란 군사 시스템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군도 6회 공군이 있고요. 혁명 수비도에 6회 공군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다 통제를 하지만 누가 그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게 반란 이렇게 하면 얘가 치고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고 이러는 거. 혁명 수비대는 중요한 거를 보호를 해요. 아. 그러니까 육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정규군은 국경을 방어를 한다면 예. 혁명 수비대는 각 31개 주의 핵심에 들어가서 그 치안을 유지하거나 중요한 것들을 지키면서 국토 방위를 합니다. 안에서 내부의 적에. 그리고 해군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해군하고 많이 부딪혀죠. 그 해군이 정규군 해군은 큰 바다에 나가서 큰 배를 쓰는데 예. 혁명 수비대는 아주 중요한 수로 페르시아만, 예. 예, 호르무즈 해협 이런 데를 방해하는 거예요. 야, 그냥 한 나라에 군대가 이렇게 네. 두 개가 이원화되어 있네요. 네. 우리는 없으니까 칠감이 잘 안 가는데. 예, 그리고 공군은 혁명 수비대 공군은 비행기를 날린 게 아니라 미사일을 날리거든요. 미사일과 우주 방공을 하고. 우리를 치면 검찰 경찰 같은 겁니까? 그거보다 뭐 와.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혁수 완방 좀 이런 거 하나? 엘리트 군대라는 좀 느낌을 가지고 있죠. 혁명 수비대. 숫자는 알겠어요, 어떻습니까? 알겠어요. 당 정규군이 많죠.
정규군이 훨씬 많죠. 예, 정규군이 많죠. 검경이 아직은 보니까 근데 혁명수비대도 네. 혁명수비대가 엘리트 군단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일반 병사들도 징병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란 사람이라면 네. 우리가 전부 다들 이란에서 군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배치 받은 대로. 그럼 혁명수비대도 갈 수 있어요. 혁명수비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일반 정규군으로 갈 수도 있고. 어차피 혁명수비대 가서 중요한 일하는 게 아니고 밥하고 빨래하고 뭐 그런 거 할 테니까. 일반 병사들은 예, 허드렛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예. 둘은 사이가 안 좋습니까? 안 좋지. 정규군하고 혁명수비대는 사이 안 좋습니까? 안 좋을 수는 없고요. 그 네. 대신 이제 혁명수비대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안 좋을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이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 혁명수비대의 뭐 대장이나 왕이 국가의 뭐 수반이 된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있었죠. 그 전에 미국에서 죽인 솔레이마니. 네. 그 사람이 그런 인물이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됐는데. 진짜 위험하다 위험해. 그 솔레이마니가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이 네. 대통령 선거 나오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그런 거 관심 없고 오로지 조국을 위해서 하겠다고 끝까지 그 혁명수비대의 그 정예 부대, 조국을 위해서? 예, 예루살렘 네. 부대라고 그러거든요. 고두스 군단의 네. 사령관으로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죽였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 그런 거다. 혁명수비대를 제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보면은 뭐 사병화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란의 국가 군대거든요. 예. 근데 국가 군대에다가 제재를 때리는 거는 그것도 그냥 받아들- 제재가 아니라 어. 외국 테러 집단이에요. 그 미국은 그 테러 집단으로 하는 근거는 뭐예요? 논리가 있어요? 미국이 보는 쟤네는 정말 위험한 애들이다. 혁명수비대가 그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솔레이마니가 사령관이었던 고두스 군단이라는 데가 얘가 해외 공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이란 밖에 있는 친이란 세력들을 훈련시키고 거기에 자금을 지원하거든요. 그게 유명한 뭐 헤즈볼라라든지, 예, 그러니까 헤즈볼라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사건이 나면 거기서 만약에 뭐 이스라엘 공격한다든지 어디서 사건을 치면은 헤즈볼라 뒤에는 혁명수비대가 있으니까 혁명수비대 너도 뭐 테러 집단이다. 너도? 아. 네, 그러면서 이제 테러 집단으로 그 FTO에 올렸죠. 네. 그러니까 그걸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런 법이 어딨냐? 어떻게 한 나라의 정규 군대를 나름 정규군인데. 네, FTO에 올리는 게 아니냐. 그걸 풀어달라는 거고 미국은 사실은 풀어줘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상징성이 너무 커요.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걸 도출 다 막아버리는 거죠. 아, 그쪽으로 가는 돈은 네, 거기서 아무도 못하게. 왜냐면 그 옷도 못 사고. 많은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외국에서 보기에 그냥 군대라고 아니 보는 게 혁명수비대가 많은 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군대가 아니라 군복을 벗고 나면 이 군대와 관계된 또 기업도 하고. 그러니까 이란의 경제 적어도 3분의 1은 혁명수비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국정원도 그렇지. 그쪽이네. 안기부 옛날 안기부 같은 네. 느낌이네. 국정원 보안사도 그거네. 네. 우리로 치면. 그렇죠. 그래서 이란은 이제 그거를 풀어달라는 거고 미국은 뭐 사실은 풀어줘도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데 네.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사람들도 아니고 묶어놓는다고 해서 뭐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어차피 이란 전체가 지금 제재 당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혁명수비대만 특별히 더 제재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개개인을 전부 다 지목을 하고 그들의 얘네들 움직임 외국 가면 뭐안 다 되고. 막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풀어주면은 정치적인 이제 그 의미가 크죠. 야 그거를 또 풀어주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미국 내에서. 이란을 협상하는 거는 또 별도의 문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혁명수비대는 테러 집단이라 여기까지는 안 된다 네. 이런 거고 우린 정규군인데 풀려면 여기까지 풀어야지 얘네는 빼고 무슨 협상을 하냐 여기서 이렇게 갈리는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은 쉽게 말하면요 화끈하게 좀 다 풀자. 그러니까 화끈하게 모든 제재를 다 풀면 우리 또 화끈하게 화답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못 믿겠다. 야 그럼 협상이 잘 안 되겠네요. 그냥 계속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그 중매장인 이유는 지금 머리가 아픈 거죠. 우리 북핵 협상도 그렇잖아요. 뒤에 가면 막 우리 남쪽에서도 막 이래라 저래라 서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내정 그 안에 국내 정치도 결합이 돼 있거든요. 단순하게 두 나라끼리 네. 딱 하면 되는데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또 이란은 이란대로 내부의 그 여론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 딜 잡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요? 유럽은 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꺼진 불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이란이 핵을 안 가지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핵 협상을 해서 이란이 지킬 거니까 묶어두자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란도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석유도 네, 캐고 하면 그러면 좋겠다. 이란에서 나올 수 있는 석유나 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 입장에서는 그렇지. 요새 러시아 것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데 이란 거라도 좀 잘 받자. 그리고 풀리게 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사실 유럽 기업들이에요. 그래요? 가깝기도 왜요? 하고. 네, 재건, 그리고 이란 유럽이 재건. 이란에 많이 들어갑니다. 큰 시장이죠. 이제 우리가 시장을 놓쳐서 그러죠. 우리는 이제 미국 제재에 너무 열심히 따르다 보니까 네. 이란과 외교가 완전히 빵점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아마도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래로 최악의 상황일 거예요. 양국 관계가. 한국과 이란하고? 이란이 이 한국과 이란이 관계가요. 우리 옛날 사이 좋았는데 이란하고. 그렇죠. 좋았는데 이 7억 달러. 네. 돈 안 준 거? 네, 아니,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도 70억 달러죠. 지금 70 빌리언이니까 네, 예. 잔금이 없어 잔고가 없어서 지금 가져가는 바람에 70억 달러 그 8조 정도 되는 돈 우리가 네, 우리 은행에 네. 묶여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못 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도 주고 싶은데 줄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눈치 보고 못 주는 거잖아요. 그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은행 쪽에서 우리 국내은행이 그거를 미국 눈치 보고 못 주는 거죠. 그렇죠. 미국 눈밖에 제재를 나면 하니까. 특히 은행들은 뭐 하나 네. 너 나가 그러면 아예 은행 노릇을 못 한다면서요. 네. 전 세계 모든 은행.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눈치 안 볼 수 없는 건데 이란이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아니면 유럽 국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줬는데 한국만 저렇게 원리 사실은 원칙대로 이란도 한다는 우리가 거예요? 그런다는 거는 알긴 알 텐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강짜를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야지 미국한테 또 좀 압력이 들어가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궁금한 상식적으로 모를 수가 없어요. 건, 궁금한 건 그러면 그들은 한국이 뭐 입장이 좀 그래서 그렇지 뭐 나 이해해 이런 거면 고마운데 아 그렇지 않아죠. 너 이런 거면 우리도 야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만 말이 서로 안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압력을 주면 우리가 또 미국한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뭐 다 알고 있는 뭐 삼척동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한국이 꼭 뭐 미국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거는 돈을 못 준다 하더라도 좀 고위급을 좀 보내서 이란 쪽에다가 일본은 고위급들이 많이 갔거든요. 이란에 예, 뭐 아베 총리도 갔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했어요.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그 행정부터 계속적으로 이란과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좀 고위급이 가는 거를 좀 뭐 주저주저 하는 그렇죠. 거라고 일본도 가는데 일본이야말로 미국 말 정말 잘 듣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면 좋은데 그거를 좀 안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란 쪽에서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일본과는 되는데 그래도 대화도 되고 그리고 와서 어쩔 수 예. 없다고 얘기라도 하고. 네.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우리가 그 뭐 해적 작업한다고 예. 트럼프 대통령에 따라서 했잖아요. 예. 예, 그때도 이란한테 슬쩍이라도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란 쪽에서는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니네들이 마치 침략군처럼 그렇게 올 수 있느냐. 거기다가 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페르시아만을 갖다가 그 민감한 지역이거든요. 페르시아만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이란한테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걸프라고 걸프라고 했구나. 써버렸죠. 아.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더 쉽게 말하면 뚜껑이 더 열려버린 거죠. 일본해라고 써줬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동해라고 해버렸던 거 아니면 뭐. 네. 뭐 그냥 우리한테 만약에 동해라고 안 쓰고 일본해라고 써버린 거하고 똑같은 비슷하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랍 사람들한테 마음을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란 네. 쪽에서는 완전히 뭐 겹으로 우리에게 감정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도 줄타기 잘해야 되겠네요. 사우디 쪽에 붙으면 이란이 싫어하고 이란 쪽에 붙으면 사우디 싫어하고. 그럼요. 그 저기 특히 만 이름은 네. 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중동에서. 그럼. 네, 아랍 쪽 국가에 가지고 페르시아만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외교 접어야 되고요. 그렇지. 이란 쪽에 가서 그걸 만이라고 그러면 그거 그냥 외교 접어야 돼요. 바케시마가 한국당입니다. 그럼 바케시마? 뭐지 이럴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난리 나지. 이란에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네. 우리 한국 측 발표자의 그 영어 표현에 걸프라고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건 내용을 안 보고 그걸로만 계속 예.
그거로만. 우리는 이해하죠. 이해해. 그거 진짜 이해해. 그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이란이 피해 의식이 좀 더 큰가 봐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이란은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이라고 자꾸 그러고 싶죠. 그걸 지금 돈 많은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이 그 국제 사회를 설득해가지고 그 이름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네, 지금 네. 신경이 곤두서 그렇지. 있죠. 우리 입장이구나. 예, 곤두서 있죠.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왜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미국하고 안 좋은 데 나라들에 대해서 그걸 좀 신경 안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역대 정부들이 그걸 잘 못합니다.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관성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아 이거 가면 안 되겠지? 아 이거 굳이? 그리고 뭐 정치인들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도 가야 된다고 좀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걸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예. 이란의 약간 그러니까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판단이 좀 다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뭐 애초에 우리랑 안 친한 나라인데 뭐라고 제껴두는 건가?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란 쪽에서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거든요. 예. 백색 가전 시장에서도 거의 뭐 퇴출되다시피 하고 있고요. 이란에서 네, 아. 뭐 최고 주주자가 직접 나와서 삼성 이름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외국 거 쓰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서 쓰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아, 뭐 우리가 제재가 풀려도 삼성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단단히 시켰군요 한국은. 네, 그러니까 이제 쌓였구나. 단단히 지금 우리한테 찍었어요. 단단히 찍혔습니다,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네. 네. 우리가 이제 할 거는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제재가 좀 숨통에 튀어서 좀 돈이라도 좀 넘겨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중동은 이란과 안 친한 사람들, 네, 나라들 뭐 네. 이런 식으로 갈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란하고 안 친하니까 이왕 찍힌 거 우리는 사우디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애들이랑만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얘기가 안 돼요? 글쎄요, 그건 뭐 그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외교 정책 중에 하나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 잠재력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 그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이런 걸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하고는 상당히 우리에게는 좋은 나라죠. 그걸 뭐 굳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수를 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란이랑 교역 문제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란 문제가 타결이 돼야 지금 네. 중동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는 거고 네. 그게 해결이 돼야 지금 가뜩이나 국제유가도 난리인데 그게 조금이라도 이제 좀 한 풀이라도 좀 꺾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란 핵 협상에 관심이 있는 건데 이란은 결국 석유값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석유도 그렇지만 이제 향후 여러 가지 그 이란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기업에게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많은 시장이 열릴 수가 있어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핵 협상이 내일 유럽 대표단이 들어가서 이란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터닝 포인트는 6월 달인데 6월 달에 지금 IAEA가 이란이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시설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이란 쪽에서 냈고 예. 그거를 지금 면밀히 검토한 상태에서 6월 달에 그 보고서가 뭐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결정을 하는 이사회를 열거든요. 예. 이제 그게 6월 초에 열리는 그게 이제 결정타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결론이 뭐 이란이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를 했었고 뭐 이란의 그 시설이 좀 의심스럽다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예.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고요. 안 되는 거고. 안 된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란이 충실히 신고를 했고 성실히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란이 뭐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나와버리면 또 상황도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니까 6월에 IAEA의 그 이사회가 결정타일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이제 내일부터 들어가는 작업들이 중요하고요. 이 지역이 대단히 지금 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카타르가 끼어들었어요. 카타르는 왜 끼어들었지? 카타르는 이란하고 친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카타르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중간 역할을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상에 중재 좀 해보겠다. 네, 뭔가를 유럽도 해보겠다. 중재 해보겠다. 예, 유럽도 들어가고 이제 카타르도 들어가고. 예, 간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타르한테 배워야 돼. 미국하고도 친하고 이란하고도 친하잖아요. 광해군이 돼야지 광해군. 그리고 이 카타르는 또 저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월드컵 뭐야, 하잖아요. 도대체? 왜?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카타르 월드컵 월드컵. 예. 어. 카타르 도하 도하 월드컵이요. 월드컵. 더하네. 하죠. 그렇지. 만약에 그 중동 시끄러우면 카타르 월드컵 못 하죠. 아. 카타르도 어떻게 해서든지 중동이 안정이 돼야 되니까 그 지역이.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은 보이고요. 그래서 아, 지금부터 이제 드디어 막판 달리기가 시작됐구나. 그래서 가속을 받아서 갈 것이냐. 아, 지금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 다음 달쯤 결정이 날 네, 것 6월 같다. 초쯤에 이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거의 뭐 좌지우지가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떨 것 같아요? 아유, 그 말 못하겠습니다. 하도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요. 아 자주 틀리셨어요? 아니요, 뭐 될 것처럼 막 됐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 스코어 분위기는 안 좋은 거죠. 안 현재 좋죠. 스코어 분위기. 지금은 좀 사실은요.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희망에 벅차가지고 예. 예를 간다, 들면은 간다. 예, 뭐 정부 우리 측하고 얘기할 때도 전화할 때마다 될 것처럼 제가도 얘기를 네. 했고 좀 네. 뭐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전부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좀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손을 놓고 있다가 다시 손을 잡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한 단계라서 예. 근데 사실은 해도 하는 게 더 낫다면 조금이라도 하는 게 더 낫다면 해야죠. 예. 근데 이란이 원래부터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나라였습니까? 그럼요. 이란이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러니까 인구가 8,500만이거든요. 예. 인구가 8,500만이고 자국민으로 된 군대로 자국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중요한 나라가 세 나라거든요. 예. 인구 규모 면에서는 예. 이란, 그다음에 아랍권의 이집트, 그다음에 터키권의 터키입니다. 이 세 나라가 거의 다 뭐 인구가 비슷비슷해요. 이집트가 제일 많지만 1억이 넘지만 예. 터키도 8천만이 넘고 이란도 8천만이 넘거든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자국의 군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국민들이 대단히 그 성공 의지력이 높은 나라들이에요. 지난번에 맞죠. 이란 사람들이 그 시를 좋아한다고 그 얘기 해주셨죠. 네. 시. 네. 자존심이 높은 나라다 거기. 자존심이 굉장히 센 나라죠. 예, 그럼 페르시아야 그 나라가. 페르시아. 맞습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 왕국을 이뤘던. 페르시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79년 전까지만 해도 이란과 미국과 굉장히 친한 친미 국가였는데 79년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란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 지도자가 군대를 통솔한다. 이것도 굉장히 좀 낯설잖아요. 예. 아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군 왜요? 통수권 갖고 있어요. 이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는 따로 있어요? 예. 그렇지. 종교 지도자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네. 혁명의 지도자거든요. 예. 이란 이슬람 혁명.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국가 이름이 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슬람이 없으면 이란 공화국이면 대통령이 그렇죠. 우리처럼 정권을 휘두르거나 뭐 예,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이란의 대통령은 공화국 시스템에 있는 사람이고 예. 국민이 뽑는다. 예. 예. 4년마다 똑같이 네. 우리하고 네. 이란 대통령 따로 있는데 예. 국가 지도자는 또 따로 있어요. 최고 지도자가 있죠. 거기 국가 원수입니다. 군 특수권을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그 있어요. 최고 지도자는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은 상원 의원격의 그 성직자 의회가 있거든요. 성직자 의회. 네. 그러니까 여기는 성직자 이슬람법을 잘하는 사람만 출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그것도 이제 선출을 해요.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88명이 선출하는데 네. 88명에서 다음 최고 지도자를 뽑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고 지도자는 첫 번째 최고 지도자였던 호메이니 최고 지도자는 굳이 뭐 선거 필요 없잖아요. 워낙 네. 혁명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네. 너무 강력했고 그냥 이제 그분이 계셨을 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었죠. 네. 근데 이제 89년에 죽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그만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는 없죠. 그래서 지금 최고 지도자는 그 89년에 임시로 최고 지도자를 하는 조건으로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는데 호메이니 다음에. 예. 지금까지 온 게 된 겁니다. 89년? 89년. 89년부터 임시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야. 거예요? 원래는 임시였어요. 그냥 본인이 나는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33년째 예, 자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이란에 실질적으로 모든 걸 결정을 해요. 대통령은 뭘 해요? 그럼? 잠깐 그러면 네. 정규군도 있고 정규군도 있고 그 이슬람 혁명 군대도 있잖아요. 네. 혁명 수비대. 네. 혁명 수비대는 그 최고 지도자의 수하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란- 정규군도 그래요? 그럼요. 군 통수권을 군 통수권 대통령이 자체 정부- 대통령은 그냥 행정부 수반. 야. 그러니까 국가 서열은 2위입니다. 굳이 왜 그걸 투표로 뽑아요? 아무 힘도 없는 그 근데 사람을. 국가 서열이 2위잖아요. 네. 2위고 결정할 수 있는 건 많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을 못 해요. 예를 들면 핵 협상. 예. 외교 문제. 그럼 어떻게 결정 못 해요? 최고 지도자 쪽에서 합니다. 아. 그럼 별로 재미 없겠네요. 그 다른 대통령. 우리로 치면 선거는. 총리네. 우리로 치면 이름만 대통령이지. 그렇죠. 이제 우리로 그래도 치면. 그럼에도 이란을 바꿀 수 있는 그래도 힘은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네. 예, 그렇지만 우리로 치면은 그냥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그 대빵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행정부 대빵입니다. 근데 이제 서열이 2위죠. 아. 예, 그런 이제 국민들이 뽑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법부 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최고 지도자 쪽으로 돌아 있거든요. 그 대통령이 나중에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것도 안 되죠. 가능하죠.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만약에 대통령이 성직자라면 네. 성직자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야, 그럼 이건 보통 선거가 아니야. 마치 경기지사 선거 같아. 우리로 치면. 그래서 지난 대통령이었던 로하니 대통령, 네. 지금 대통령인 라이스 대통령 두 네. 사람 다 성직자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현 최고 지도자에 문제가 생겨서 다음 최고 지도자를 뽑는다 그러면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구나. 있어요. 아. 근데 누가 될지는 몰라요. 이게 이란을 바꾸는 가장 또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의미가 있네. 이란은 되게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이 중요한 나라군요, 아주.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인데 이슬람이 공화국을 안을 싸고 있어요. 공화국을 안고 있는 겁니다. 공화국은 공화국인데 네. 대통령도 있는 공화국인데 네. 이슬람 공화국이다. 예. 근데 왜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그러냐면요. 예. 이란의 헌법을 보면 네. 왜 최고 지도자가 있는지가 나옵니다. 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문제 드리겠습니다. 순니파일까요, 시아파일까요? 까먹었어. 둘 중에 하나였는데. 뭐 대충 이럴 때는 보통 아닌 게 맞겠죠. 예. 예,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네. 네. 근데 순니파하고 시아파는 달라요. 그거 다르다는 건 알아요. 네.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어떻게 다른지는. 시아파가 형제. 시아파가 약간 융통성 있고 순위파는 원리 원칙주의자라고 들었어요. 네. 아니야? 아니 뭐 반대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란은 네. 그걸로 보면 네. 약간 개방적이어야 하는데 또 혁명 수출은 또 그러니까 거기서 한다고.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란이 왜 최고 지도자가 중요한지 이해가 알겠습니다. 가거든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얘기해 줘도 되는데 예. 왜 퀴즈를 예. 완전 긴장했잖아. 나 분명히 알았는데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서는 그 마지막 예언자가 무함마드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함마드 예언자가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예언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2단은 무함마드 다음에 누군가 또 예언자가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 2단이에요. 예. 기독교로 치면 예수님 같은 느낌이에요? 그 예언자라고 하는 건?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아무튼 뭐 비슷하네. 그 예, 하느님의 예, 그 예, 뜻을 예.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무함마드는 성공한 상태에서 죽었잖아요. 예. 공동체를 성공하고.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공동체에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끌어 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이제 후대에서 뽑는 거죠. 그거를 뽑을 때 순니파들은 예언자께서 뭐 후대에 우리 공동체 지도자를 뽑는 것에 대해서 별 의견을 내놓고 안 하고 가셨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뽑는다라는 거고. 우리끼리 뽑는다. 우리 마음대로 뽑는다. 예, 어? 특히 이제 예언자가 속한 그 부족 출신에서. 아, 예. 순위파는 예. 그렇게 했는데 시아파는 아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예언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사촌 동생이면서 사위인 알리를 후계자로 지명을 하셨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예언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제자. 알리여야 되는 거죠. 알려야 된다. 네, 알리여야 되는 거죠. 이 시아- 차이예요. 시아파가 좀 더 그 혈통을 따지는 그렇죠. 거구나. 그런 거. 예. 원리 원칙주의적이네요. 그러니까 좀 더. 예언자가 그 유언을 남겼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갈라지는 건데 어. 그래서 순니파는 그러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칼리파라고 그러거든요. 칼리파라고 그러죠. 칼리프라고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아파들은 칼리파라고 부르지 않고 이맘이라고 부릅니다. 이맘, 이맘? 이맘 지도자. 이맘. 예, 이맘 지도자인데 네. 시아파에서 이맘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교황 같은 느낌이네요. 교황. 어느 정도는요. 네, 시아파가 그래서 거기 로마 카톨릭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그게 있습니다. 마호멧의 후계자예요? 그렇죠. 이맘이? 예언자는 아닙니다. 예언자는 아니고. 예언자는 그러나 아니고. 예언자는 더 이상 예. 없으니까. 예, 예언자는 아니고. 그래서 그 이맘이 이어지는 게 12명까지 이어지거든요. 예. 후대로. 예. 그 12명의 이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란의 시아파인데 네. 12이맘 시아파라고 그러는데 이 12번째 이맘이 869년에 태어나는데 네. 874년에 12번째 이맘의 아버지인 11번째 이맘이 죽어요. 네. 예, 아버지가 11번째 이맘이잖아요. 예. 예. 아빠가 죽어요. 예, 그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 12번째 이맘이 5살밖에 안 되죠. 5살, 6살. 예. 예. 그런데 그때 사라집니다. 왜냐면 5살짜리가 예, 뭐 사람들하고 사라지겠죠. 예. 예, 왜냐면 당시에 그 시아파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져요. 네. 그래서 874년부터 사라져서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나고 누군가가 이 이맘의 의견을 대신 전달해요. 대리인들이. 그래서 재밌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맘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몰라요. 예. 근데 이맘이 얘기했다 하면서 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리자가 있었는데 그 대리자가 4대에 가서 끝나요. 네. 그게 941년이거든요. 예. 대리자도. 예. 그러니까 이제 874년부터 941년까지는 대리자가 있어서 그래도 이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네. 941년부터는 이맘이 편지를 써놓고 그 다음에 사라져 버려요. 이맘도 나이 한 70 됐을 것 같은데 그때쯤이면. 그렇겠죠. 네. 네. 예. 그래서 언제까지 살았냐?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 있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네, 그렇게 믿고 있어요. 941년부터 지금까지도. 어. 그러니까 그 누군가 대리자가 있었을 때는 그때를 작은 숨김의 시대, 작은 소은폐 시대라고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아예 대리자가 없으니까 이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대은폐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시아파들은 그 12번째 이맘이 언제 오냐고 믿냐면 네.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차가지고 아. 정의를 세워야 될 때 그때 다시 나타난다. 나타난다고 믿어요. 어. 그러니까 죽지 않고 어딘가 살아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믿고 있어요. 어. 그러면 그 동안 동안 누군가는 이 시아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시아파의 이맘 누가 이끌어가냐면 12번째 이맘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훌륭한 법학적인 지식이 있는 법학자들이 네. 이 의견을 이해하고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란의 그 유명한 법학자 통치론입니다. 그걸 이제 호메이니가 만든 거예요. 벨라에테 파기라고 그래가지고 이란 헌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란 헌법은 아주 재미있게도 마치 성경책처럼 12번째 이맘, 즉 시대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누군가 지도해야 그렇죠. 된다. 어. 최고의 이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학자들이 지도를 한다. 그게 최고 지도자예요. 완전 시아파네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이란은.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지만 최고 지도자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네. 반대로 순위파는 네. 좀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우디가 그렇죠. 사우디가 그러던데 거긴 왜 근데 막 율법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원칙주의자가 다스리는 이란이 나름대로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그래 예전에 막 미 스커트도 어. 입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미니스카이트 입을 때는 이슬람 아니 그 반발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감히 상상을 못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율법에 그러니까 이슬람에 훨씬 종교적인 색채가 더 있는 아니 사실은 뭐 사우디나 이란이나 거기 이슬람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같거든요. 차이가 예. 없는데 예. 이란은 독특한 그 12번째 이맘을 기다리는 그 사상이 강하거든요. 시아파들은. 그러니까 순니파들은 그거 이해 못합니다. 이 사람이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 있어? 874년에 사라져서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데? 뭐 천살 먹은 노인으로 나타나느니 아니면 뭐 그때 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니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예. 시아파들은 아니 하느님께서 하시려면 다 하실 수 있지. 그걸 못 믿냐.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서로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이란은 그 시아파를 굉장히 강력하게 믿고 있고 12번째 이맘에 대한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교로 치면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해요. 아하. 그런 것을 주입시키면서 본인들이 통치를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네. 존경받아요? 아니면 어때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
뒤로 챙기는 집단도 있고 또 그걸 내세우면서 본인들도 또 나름 검소하게 사는 집단도 있잖아요.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혁명의 지도자였던 호메이니 같은 경우에는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호메이니 삶 자체가 굉장히 검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기는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최고 지도자에서는 약간 의견이 많이 좀 갈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이슬람 법학 능력이 예. 상당한 수준이 와야 되잖아요. 예. 그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붙이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그게 네. 아야톨라, 뭐 대아야톨라 이런 거 붙여줘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법학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학적인 책을 써서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만 그게 붙여줘요. 그게 예. 무슨 그 뭐 몇 년 지나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강력한 타이틀이에요. 예. 그래서 이 호메이니는 그때 대아야톨라였어요. 그런 머리 좋은 분이었네요. 그러니까 삶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모범이 이게 나는 그러니까 이슬람 제대로 몰라도 저분이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 나 무슬림으로서 인생 성공한 거야.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최고 지도자는 89년에 최고 지도자가 우연히 됐을 되신 때 분. 그 급이 안 됐어요. 임시로 지금까지 하고 계신 겸손한 거. 분. 네, 그 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급이 안 되놓으니까 사실은 그 급이 이상 돼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했던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그렇죠. 그분은 종신이에요? 그런 그 자리는? 뭐 탄핵은 할 수는 있거든요. 네. 예, 너무 그 착해서 그런 거 안 하나 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88명으로 구성된 네. 전문가 의회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데 예. 전문가에는 그런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소위 말해서 재림이 네. 재림이 되기 전까지는 네. 계속 그 지도자가 가는 거네요. 재림이 없으면 누군가 안 나타나니까 안 나타나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란의 그 정치 체제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고 지도자가 종신 아니냐. 예. 이게 원래는 종신이나 이런 거를 권력을 주려고 생각을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논쟁이 좀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최고 지도자가 실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실권 없이 마치 그 이폰 군주제 왕처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카리스마로만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인물로만 남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후자를 택한 거잖아요. 전자를 택해서 권력을 갖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최고 지도자의 권한을 좀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최고 지도자를 뭐 임기제를 주거나 예. 뭐 그런 식으로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나고 하는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이번 최고 지도자 다음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란이 또 한 번 거쳐야 될 큰 그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지금 이란의 핵 협상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뭐 핵 문제에 기반하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를 국제사회로 이제 좀 포섭시키자. 그래서 중동을 좀 평화롭게 만들자는 취지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면 그게 과연 쉬울까? 그 예를 들면 모든 게 이렇게 종교적으로 해석되고 좀 어느 정도 나라가 세속화돼 있어야 외교도 하고 현실적 말도 통하지. 그렇게 과연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바라는 이란의 핵 협상이 되더라도 국제사회에 잘 편입돼서 그 말은 다른 인근에 있는 중동 국가들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사실은 될수 이란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뭐 신문에서 신정 국가들 아니든 사실 그게 주변 국가들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냥 신정 국가든 뭐든 그냥 이란 내에서 너희들만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예. 그런데 문제는 주변 국가들 봤을 때는 아니 자신들의 이념을 가지고 주변에 그 친이란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레바논의 헤즈볼라 만들고 예멘의 후시 반군 지원하고 이라크의 그 친이란 민병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중동 전체를 쑥밭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그 짓 하지 말라 이거죠. 주변 국가에서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은 왜 그러느냐. 사실 그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한테 들어가야 될 돈이 예. 그러한 친이란 민병대라든지 지원하는데 이란 돈이 들어가거든요. 예.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그 돈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나왔어요. 예. 트럼프 때는 그걸 즐겼죠. 내가 이렇게 쪼이니까 이란 국민들이 드디어 돈줄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고 예. 정부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왜 이란은 자기의 살을 깎아먹는 듯한 일을 하느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란이 공격받는다는 거죠. 누구한테요? 주변 국가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미리 먼저 불을 질러 놓으면 예. 다른 국가들은 그 불을 막기 위해서 난리를 예. 정신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못 오는 거죠. 아. 안 그러면 제가 그래 니네 말 듣고 내가 오퍼레이션 안 할게. 예.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란 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격 당한 걸 막기 위해서 먼저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국가들은 그게 싫죠. 머리 싫죠. 아픈 거죠. 싫죠.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란이 종교 문제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닌데 뭐 때문에 문제냐면 이 주변 국가들이 제가 지도를 좀 갖고 왔는데요. 그 네. 유명한 지도가 있는데 우리 지도 없이 지금까지 빨리 들었어. 와. 이게 그 유명한 그 페르시아만 지도입니다. 네. 이 페르시아만 저기 이제 파란 게 전부 다 그 유전지대예요. 파란 게요? 네, 그 저기 막 파이프 그려져 있는 것들 있죠. 초록색, 예, 연두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예, 예. 그런데 보시면 그 유전지가 큰 게 세 개가 있거든요. 예. 세계에서 제일 큰 유전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와르 유전이거든요. 밑에 네. 동그라미, 예, 빨간 큰 동그라미. 제일 큰 거. 그게 네. 한 500만 배럴 정도 나옵니다. 예. 예, 많이 나올 때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위가 쿠웨이트의 부르간 유전이고요. 네. 거기도 많이 나올 때는 200만 배럴 나오는데 요즘 한 120만 배럴 정도 나온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도 역시 이제 루마일라 유전인데요. 여기도 쿠웨이트 건데. 예. 예. 여기도 거의 뭐 나오는 게 200만에서 한 120만 나오시면 맥스모로 잘 나온다면 총 여기가 아주 잘 나오면 900만 배럴이 나와요. 예. 근데 이 석유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이 장소가 전부 다 시아파들이 살아요. 시아파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웨이트나 사우디에도 네.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아파가 사는데 뭐 문제가 되느냐?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아파들을 차별했거든요. 사우디와 사우디가? 쿠웨이트가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순니파에서는 시아파를 뭐 어떻게 보냐면 이슬람 신앙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거부하는 놈들이라고 불렀어요. 거부자.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이단시했거든요. 예. 좀 이게 순니파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그런 식으로 시아파들을 해놓으니까 특히 바레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국민의 80%가 시아파예요. 그런데 순니가 정권을 잡고 있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바레인 가면은 그 시아파 그 사는 마을 앞에 장갑차들이 있습니다. 네. 반란 일으킬까봐. 네. 거기서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쿠웨이트는 시아파가 60%가 넘었었어요. 예. 그런데 이란이 혁명이 나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시아파가 주민들이 많았는데 순니파가 왕정이거든요.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니파들을 계속 안으로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인구 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과격한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아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30% 정도까지 떨어지고 그 주변의 국가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예. 문제는 1979년에 이란이 혁명이 났는데 그냥 혁명이면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뭐 왕이 사라지고 그냥 공화국으로 가던가 근데 그냥 세속 공화국이던가 예. 그런데 이게 이슬람 공화국이잖아요. 아. 거기다가 호메이니 이분이 대단히 강력한 말을 합니다.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요? 제대로 이슬람 믿지 않는다는 나라들이잖아요. 주변 국가들이. 그러니까 사우디는 혁명이 났으니까 이란이 혁명이 났으니까 예. 아무튼 좋든 싫든 이웃 나라니까 예. 잘 지내자고 이렇게 축전도 보내고 그랬는데 거기 대꾸를 잘 안 했어요. 니는 사입이다. 그렇죠. 뭐 이란 입장에서. 제대로 된 이슬람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이슬람을 믿는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주변 국가들은 이제 호걱하는 거죠. 호걱. 야 이거 잘못하면 이 왕정이 무너진 거를 본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끔뜨끔한데 네. 이제 이슬람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면 언젠가 우리도 혁명이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란이 혁명을 수출하겠구나 이 생각이 막 드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혁명을 수출한다. 그래서 이란에 붙는 많은 변명 중에 하나가 이란은 지금도 이란 혁명을 수출하려고 그런다. 이게 주변 국가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자기 정권 무너질까봐. 그렇죠. 거기다가 근데 이란이 또 그걸 뒷받침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네. 미사일 능력이 대단히 좋거든요. 인구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모든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우디나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쪽 유전지대를 다 맞춰놓고 있고. 그러면 네. 교수님 예를 들면 사우디나 쿠웨이트 다른 나라에 있는 이른바 지금 이제 이란과 적대적인 나라에 있는
시아파들도 네. 다 내심은 이란 편을 들고 있습니까? 사실 그게 문제인데요. 네. 그렇게 돼야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니무르라고 예. 2017년에 그 시아파 1966년생이에요. 제가 예. 같은 해 태어나서 기억을 합니다. 예. 66년생인데 이 사람이 사우디 시아파의 지도자거든요. 예. 근데 사우디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 사람 압박을 했습니다. 예. 너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너 내통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란이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치 질서를 얼찌럽힌다.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간첩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우디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는 지금 이 순간까지 예. 단 한 번도 삶의 안전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한테 자꾸만 외국의 사주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를 좀 대봐라. 예. 사형당했어요. 사형당했어요? 네,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들의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걸 전부 다 이란과 연결시켜서 보는데 사실 그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주변 국가들도 전부 다 이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란의 편을 들으냐. 근데 언어가 달라요. 같은 시아파여도. 그럼요. 여기는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인데요. 네. 예. 그 마음속으로는 뭐 비슷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체제 자체를 다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 시아파들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쉽게 말해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식 정치 체제, 시아파 정치 체제를 이게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은 시아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예. 그래도 이제 뭐 또 이해를 해본다면은 뭐 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아파들이 한 15%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걱정하는 거죠. 하여튼 연결됐건 안 됐건 연결됐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군요, 일단. 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지도를 보시면 이란을 왜 그렇게 걱정하냐면 이거 지도 보세요. 등장. 예, 이 지도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쉬아 크레센트라고 쉬아 초승달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지도 좀 보여주세요, PD님. 예. 네. 이란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보시면 지금 이란이 한 90에서 95%가 시아파잖아요. 네. 그리고 이라크에서 요즘은 60% 이상 보더라고요. 네. 이라크도 60% 정도가 시아파입니다. 예. 그리고 시리아는 10에서 15% 많으면 20%까지를 시아파인데 저 빨간색이 지금 시아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레바논은 다수예요. 60% 정도가 시아파예요. 예. 그런데 시리아는 별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시리아는 시아파가 지원하는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펜도라서 다 시아파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란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친이란 세력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예요. 이란이 만든 겁니다. 이란이 만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예요. 예. 이스라엘과 싸우는 기구.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자원이 가려면 예. 시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가야죠. 이라크, 시리아 통과해서 가야 되는구나. 네. 시리아를 못 들으면 레바논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이라크는 오케이 해줘요? 이라크는? 이라크는 뭐 이란의 밥이니까요. 네. 그냥 넘어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막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이 아랍 쪽에서는 그래요. 야, 니네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아랍어를 쓰지도 않고 예. 우리하고 다른 시아파고. 근데 왜 자꾸만 아랍 땅에서 난리를 치느냐. 그러니까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란은 지금 이란에서 출발해가지고 레바논까지 이 루트가 연결돼 있죠. 예. 그리고 이 더 나가서는 밑에 보시면 예멘 쪽에 지도 봅시다. 네. 예멘 쪽에 이 후시 방공까지도 연결돼 있거든요.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피디님. 피디님, 네. 잠깐 딴짓 중. PD님 잠깐 딴짓 지도 중. 좀 보여주세요, 지도. 네. 이게 이 밑에 보면 후시까지도 연결되잖아요. 예. 그냥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홍해까지 연결되는 완전히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거를 누가 얘기했었냐면 그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이 예. 이라크가 당시에는 사담 후세인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라크는 이란이 통과를 제대로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거추장스럽게 됐죠. 예. 사담 후세인 때문에. 예. 그런데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를 지배를 해버렸잖아요. 네. 넘어뜨렸잖아요. 예. 그때 사담 후세인이 넘어가는 걸 보고 어. 이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이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야 이게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민주주의 성과명이 시아파가 정권을 잡을 텐데 그러면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레바논까지 가는 시아 초승달 지대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영내 질서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까지 어지럽힐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후시까지 이란이 장악을 한 거죠. 후시 반군을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아 초승달이 아니라 시아 보름달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감쌌어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우에도 이란, 아르도 이란이에요. 그러네요. 야 너무 싫겠다. 그럼 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페르시아만도 이란이 장악하잖아요. 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란의 그 가장 강성 신문인 예. 케이한 신문이 있습니다. 케이한. 이게 이제 이란어로는 이제 우주라는 뜻인데 네. 케이한의 주필은 최고 지도자가 임명을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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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마우스피스라는 얘기도 많이 약간 합니다. 북한 느낌이네요. 북한 느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공영신문인데 네. 공영신문의 관리권을 최고 지도자가 갖고 있으니까 예. 거기 최고 지도자가 쉽게 말하면 주필을 임명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뭐 오락치프로 샤리아트 마달이라고 이란의 최강 강성 보수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뭘 지르잖아요. 예. 그럼 당장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뭐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당의 입장이네. 사실상 당의. 네, 뭐 얘기를 먼저 아이디어를 내가 던지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뭐 최근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한국 돈 안 주지 않느냐. 한국을 얘기했어요? 네. 무섭게. 한국 돈 안 주지. 그거 어떻게 우리 페르시아만 막아버리자. 한국 배. 한국 배들 쉽게 말하면 납치해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칵 뒤집어졌죠. 예. 아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 주필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놀래가지고 예. 알려지니까 이제 뭐 이란 대사도 불러서 뭐 해명 좀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데서는 이거는 뭐 우리 정부 공식 입장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스러운 거는 샤리아트 마달이라는 인물의 말이 최고 지도자의 마우스피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만약에 그래서 지금 이게 걱정되는 게 핵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들여오는 원유가 60%가 돼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겠어요? 불안불안하다. 이야, 그거 진짜 큰일이네요, 그거는. 네. 어쩌다 그렇게 아니 저 돈 못 준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어쩌다 보니까 일본도 못 줬어요. 일본도 많이 못 줬어요. 얼마나 일본 왜? 못 줬는데 일본 찾아갔다잖아. 우리는 안 찾아가고. 미안하다고. 간 김에 우리 얘기도 좀 해주지. 같이 큰일이다, 미안하다고. 진짜. 인도도 못 줬는데 인도는 바로 옆에 있고 여러 가지 겪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은행에서 또 그 이란에 줄 돈을 10년 동안 쌈짓돈 먹듯이 그 직원이 그걸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란 쪽에서 그게 요즘은 이제 무서운 게 예. 어쩌면 우리 방송도 이게 전부 다 밑에 자막돼서 내일 나갈지도 몰라요. 예. 그 한국 그 방송인데 우리 뉴스 방송을 그대로 그거를 이란 자막을 넣어서 옮겼는데 뭐 이제 반응들이 뭐냐면 이건 조직적인 범죄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란 쪽에서 그 만든 사람들이 한국 정부 믿을 수 없고 안 줄 거 없다. 안 주려고 저도 뭐 쓰는 그런 거다.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런 것도 별로 그닥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핵 협상이라도 되고 네. 뭐 정 안 되더라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니까 네. 좀 우리 좀 돈 넘겨줄 수 있도록 좀 그거라도 맞아. 그거라도 해줬으면 좀 좋겠는데 그것도 왜 거기다 돈까지 빼갔어 우리은행은. 이거 원화로 줘도 돼. 달러도 아니야. 그냥 돈 찍어서 좀 되는 나 건데. 정말. 아니 근데 원화로 줘도 그걸 또 바꿔야 되니까 예. 어차피 마찬가지죠. 와, 할 수가 없죠. 큰일 났요. 그러니까 이란 쪽한테 우리가 안 주려고 노력 안 한 건 아닙니다. 많이 노력했어요. 네. 근데 또 한 번 걸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돈을 주는데 그게 단 1초, 2초라도 미국을 통해서 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예. 아니 난 몰라서 그러지만 LG전자한테 예를 들면 예. 세탁기랑 냉장고랑 1,000억 원어치 사주고 줘라. 그래. 그 다음에 이란은 거기 우리은행에 있는 돈 LG가 빼가라 하면 그래. 그게 거래죠. 그걸 왜 하려면 할 수 이유가 있었겠지. 있겠지? 하려면 근데 우리가 돈을 주려고 그랬었는데 이란 쪽에서 안 받는 게 그 미국을 살짝 걸쳐오거든요.
단 몇 초라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미국이 홀딩해 버릴까 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핵 협상 무조건 돼야 되겠네요. 일단. 그러니까 핵 협상이 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정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뭐 이 예외 조치를 해서 그 돈이 좀 우리가 어차피 줄 돈이니까 우리도 갖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네, 예, 네. 줬으면 좋겠다는 그거라도 건데. 빨리 해야 된다. 네, 그게 좀 걱정입니다. 불량공주님 왜요? 그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을 이란으로 잡아서 보내버려? 이란으로 보내자고. 이놈이 한 겁니다. 와, 좋은 방법이네요. 아, 너는 1년 내내 정류만 먹어라. 알겠습니다. 야. 아우, 참. 이란 진짜 그러니까 딱 이란만 근데 욕할 거는 사실 없어요. 네. 이란만 그럼 욕하기는 좀 내가 그래요. 이란이라도 우리가 하겠지. 아쉬운 거는 네. 좀 그렇게 되기 전에 좀 돈을 좀 빨리 어떻게 해서든 좀 정리가 서로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그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사람이 참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그게 참 모든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고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네. 아, 가족 간에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 안 계실 거고 이제 그렇잖아. 이 시간에도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 네. 모여 있고. 여기 모여 있다가 또 끝나면 가족 간에 화목하게 그럼. 지내면 되지. 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분들은 그 종교에서 배운 그것이 세상에 교리가 퍼지고 그게 현실화되는 게 나의 삶을 바칠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 시아파가 아니더라도 네, 네. 저는 그거를 기독교하고 비교를 한다면 기독교는 이 삶 속에서 적용되는 범위가 무슬림이나 이슬람이나 유대교보다는 더 적어요. 적죠. 일요일만 교회 가면 아닌가? 또 위험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깨끗한 것만 몸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못 먹는 거 뭐 그런 거 강하죠. 그런 게 맞아. 강하죠. 근데 할랄. 예, 기독교는 그게 없잖아요. 왜냐면 예수가 네 입으로 들어오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그럼. 나가는 게 더럽힌다고 그랬으니까 기독교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하다 보면은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못 먹고 가리는 거가. 네. 그래서 이란에서도 세속적인 사람 많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달라요. 어른들하고. 많이 다르는데 예. 그 이란에서 그런데 이제 안 좋은 거는 그러한 변화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 기회의 창을 다 닫아버린 거죠.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데 이제 확 눌러서. 네,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트럼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정말. 네, 트럼프는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주가 생각하면 차라리 트럼프가 나왔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분 트럼프 때는 간 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오늘도 이제 그 트위터가 그립다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참 세상 다양하고 다양하다는 걸 자꾸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채팅창에서는 2%욕 별로 안 하십니다. 모르겠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래 그냥 쟤는 저러네 라고 분류해서 아니요, 오늘 이게 살짝 선을 넘어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넘어가다 다시 돌아오고 넘어가도 그냥 걔는 그냥 넘어갔다 다시 돌아가래라고 이제 하셨어요. 이게 네. 이만큼 이게 네. 관용이라는 게 이제 생각이 관대해졌죠. 그렇죠. 지각해도 크게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끝내. 시간 많이 됐네요. 서강대 학생들 죄송합니다. 저희는 네. 공짜로 배워서. 네.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